전기차, 로봇, 드론까지 차세대 배터리 전고체 전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전기차 화재 문제, 주행거리 부족 문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배터리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2배 더 강력한 에너지 밀도를 가진 배터리입니다. 배터리 시장이 바뀌고 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게임 체인저라고 부를 수 있는데요. 오늘 영상을 통해서는 전고체 배터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중요한지, 그리고 관련 투자 전략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여러분들 투자 전략을 세우는데 아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전고체 배터리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고체 배터리란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와 전고체 배터리의 차이점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화면상 그림을 준비를 했습니다. 뭔가 구성 부분이 좀 다르다라고 느껴지실 것 같은데요. 구성 요소는 일단은 같습니다. 양극재가 있고 음극재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전해질이 있는데 약간 이 구성 물질에서 빠지는 게 바로 분리막이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기존의 리튬이온 배터리는 액체 전해질을 이용해서 구성이 되어 있었고, 액체다 보니까 양극과 음극이 이렇게 부딪히면 폭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분리막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놨습니다. 하지만 전고체 배터리의 경우는 이 분리막을 없앤 가운데서 고체 전해질로 바꾼 것이 전고체 배터리이다. 액체가 아닌 분말 형태의 고체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동 원리는 기존의 리튬 이온 배터리하고 동일한데, 리튬 이온의 이동에 의한 충전과 방전에 이루어지며 전력을 생성하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보면 됩니다. 다만 전고체 배터리의 다른 점은 음극과 양극의 접촉을 막는 분리막의 필요성이 없어지고, 고체 전해질로 인해서 자체적으로 분리막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전고체 배터리입니다. 자, 그러면 기존의 리튬이온 배터리 대비 왜 전고체 배터리를 써야 되냐? 우리가 이제 2차 전지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하면은 화재 이슈라는 것이 있었죠. 그래서 안정성에 대한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기존의 2차 전지를 탑재한 전기 자동차들의 문제는 주행거리를 많이 늘리긴 했지만 그래도 주행거리가 좀 짧다라는 것에 대한 단점을 어느 정도 갖고 있습니다. 물론 고가 차량인 테슬라 모델 S라든지 또는 포르쉐의 타이칸 정도는 주행거리가 길지만 그 외 나머지 전기 자동차의 경우는 주행거리에 대한 항상 단점을 갖고 있으며, 겨울철만 되면 배터리의 밀도가 낮아지면서 결국 배터리에 대한 이런 폭발력이 조금 약하다라는 것도 해결 과제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세대 배터리로서 전고체 전지가 부각되고 있는데, 그동안 리튬이온 전지에서 사용하지 못한 소재나 공정이 새로 도입됨에 따라서 기술적인 진보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 바로 전고체 배터리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리튬이온 배터리 대비 화재 위험이 낮아지며 에너지 밀도도 2배 이상 향상이 가능하면서 수명이 연장되기 때문에 충전 가능 횟수가 증가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배터리의 경우는 여러분들도 기존에 우리가 과거에 이런 AAA라든지 AA 배터리 같은 경우들 많이 써보셨을 겁니다. 이러한 배터리들을 써보다 보면 일정 부분 다 쓰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버려야 됩니다. 기존의 전기 자동차의 배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 이제 수명이 다 되고 나면 버려야 됩니다. 폐기를 해야 되지만 이 배터리에 대한 수명이 길다면 훨씬 더 경제성이 있겠죠. 또한 기존의 또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훨씬 더 경량화에 돼 있어서 전기 자동차에도 쓰이지만, 사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상식 중에 하나가 2차 전지하면 전기차로 무조건 이어지게 되지만 2차 전지가 전기차는 일부일 뿐이고, 이제 주식시장에서 로봇 테마가 한참 좀 부각을 받고 있듯이 이 로봇 안에 들어가는 것도 결국은 배터리입니다. 그리고 드론 안에도 들어가는 것이 배터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재생이든 원전이든 이러한 에너지원을 저장할 수 있는 ESS라는 것도 결국은 2차 전지를 넣음으로써 에너지들을 저장해서
필요할 때 적시적소에 이 에너지를 전달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배터리가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사실은 전기 자동차도 무게가 증량이 될 수밖에 없고, 로봇도 그렇고 항공기든 드론이든 전부 다 무게가 많이 나가면 당연히 주행거리라든지 뭐 여러 가지 분야에서 좀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리튬 이온 배터리보다는 훨씬 더 경량화되어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어쨌든 앞서 얘기 드렸다시피 소위 전기차 캐즘이라는 단어가 시장에는 계속 지배적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기차 캐즘이라는 부분은 결국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지난 작년 여름쯤에 인천에서 전기차 화재 발생으로 인해서 전기 자동차의 안정성 문제가 가장 크게 부각을 받게 되었고, 전기차의 안정성 문제로 인해서 이거 진짜 시장성이 있냐, 전기 자동차 아파트 주차 공간에다가 같이 주차하지 마라, 이런 것들이 생기다 보니까 전기차를 지금 사도 될까? 라는 소비자들의 이제 의문이 뜨게 된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뉴스에다가 전기차만 검색을 해봐도 전기차 화재라는 단어가 좀 많이 따라올 정도로 전기차 화재 관련된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여러 이제 뭐 공기관들 쪽에서도 전기차 화재를 예방하자라는 이런 캠페인들도 계속 벌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쨌든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는 위험하다, 전기차 구매해도 되냐라는 부분 때문에 구매력이 떨어져 버리고,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야, 전기차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과연 투자를 해도 될까? 라는 의문이 뜨게 됩니다. 더불어서 금리도 높아진 상황에서 최근에는 이제 보조금까지 삭감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기존의 내연기관 자동차 비하면 비싼데 굳이 전기차를 지금 사야 될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한다라는 거죠. 근데 결국 저는 이 전고체 관련된 시장이 앞으로 개화될 거다라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은 기존의 2차 전지 리튬이온 배터리보다는 확실하게 높은 안정성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앞서서도 그림을 보여드렸다시피 양극재와 음극재가 서로 부딪히는 순간 누수가 되면서 이 액체들이 부딪히는 순간 폭발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액체 리튬 이온 배터리는 위험하다라고 하는 거고, 결국 이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결국은 냉각 기술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장비들을 덧붙여야 됩니다. 자, 그런데 기존 리튬 이온 배터리가 지금 안정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지만 그 이상으로 더 안정성을 높이기가 쉽지가 않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해 봤을 때 수영장에서 이렇게 수영을 하는 것과 모래사장에서 수영을 해보면 여러분들 어디가 좀 더 나아가기 편할까요? 물에서 수영하는 게 당연히 나아가는 게 쉽습니다. 자, 바로 전고체 배터리는 그런 겁니다. 기존의 리튬 이온 배터리는 액체입니다. 반면에 전고체 배터리는 고체라고 표현했는데, 좀 더 이해되기 쉽게 이야기하면 모래사장에서 여러분들이 수영하는 거하고 똑같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모래사장에서 수영하면 잘 나가지가 않죠. 한마디로 수영장에 여러분들 모래를 가득 채웠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한다고 잘 안 나가집니다. 마찬가지로 양극재와 음극재가 서로 충돌하면서 폭발이 생기는 일은 기존의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훨씬 더 적기 때문에 분리막이 없어도 자체적인 분리막 역할을 하면서 불연성을 갖는 고체 전해질이 높은 안정성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되고, 발화의 주 원인이 바로 유기액체 전해질이기 때문에 이 유기액체 전해질을 제거함으로써 폭발 위험을 원천 차단하는 방식을 추구하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고체에다가 에너지 밀도를 더 담을 수가 있습니다. 왜? 기존에 분리막이 들어갔던 부분을 완전히 제거함으로써 훨씬 더 활 물질들을 더 많이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에너지 밀도가 더 높을 수밖에 없고, 또한 액체는 결국은 기온에 따라서 뜨겁고 추운 거에 따라서 이 액체가 팽창했다가 줄어들었다가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겨울철이나 여름에 따라서
자동차의 연료도 넣는 이 양에 따라서 동일하게 넣더라도 이 가는 주행거리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결국 리튬이온 배터리는 이 액체라서 겨울에 추우면 당연히 에너지 밀도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반면에 고체는 춥든 덥든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극한에서의 성능 저하가 기존의 액체 전해질보다는 훨씬 더 월등하기 때문에 성능 저하가 이루어지진 않는다라는 점에서 겨울철에도 충분히 난방을 틀면서 전기 자동차를 탈 수가 있고, 로봇이든 드론이든 ESS 저장 공간에서도 충분히 전고체 배터리의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고체 배터리는 결국은 향후 미래 기술, 미래 전기 자동차 2차 전지 시장에 비전이 있는 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결국은 이제 앞으로 향후 2차 전지가 추구하는 방향은 전고체 배터리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또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리튬이온 배터리는 열을 식히는 냉각 장치를 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배터리가 부피가 크고 용량이 무겁기 때문에 전기 자동차도 무게가 무거운 겁니다. 하지만 전고체 배터리의 경우는 이 냉각 장치를 굳이 넣지 않기 때문에 외장 케이스나 냉각 장치들이 다 빠지고 나면 훨씬 더 향상된 에너지 밀도를 더 집어넣음으로써 구현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전고체 배터리의 이점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글로벌 배터리 회사들이 LG 에너지 솔루션이든 삼성 SDI든 또는 중국의 CATL 같은 회사들이 전부 다 전고체 배터리에 대해서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며, 지금 전고체 배터리의 상용화 예상 시점을 2027년에서 2030년 사이로 어느 정도 좀 예상을 잡아놓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EU나 미국 같은 곳에서도 여러 기업들이 R&D를 시작했던 게 2010년에서 2015년 사이에 R&D를 시작했고, 대체로 예상 시점이 2025년에서 정말 빠르면 2025년인데 이거는 미국 기업이고요. 2차 전지 기업들 중에서는 2027년에서 2028년 사이에 어느 정도 좀 상용화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2027년에서 2028년 사이에 상용화를 하려면 여기에 따른 투자, 증설을 하는 게 결국은 2년 전 정도가 되려면 2025년에서 2026년 사이에 공장을 증설하고 투자를 해두고 그래야 상용화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2025년에서 2026년 사이에 많은 배터리 기업들이 관련된 투자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과정에서 어쨌든 삼성 SDI가 중국산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한국 업체들 위주로 공급망을 구축할 것이다 라고까지 밝혔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의 이러한 배터리 R&D 연구개발 현황을 여러분들이 좀 찾아보셔야 국내 기업들에서도 어떤 기업들이 좀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인가, 조금 어떠한 이점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있을 것인가를 저는 찾아볼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좀 개인적으로 한번 좀 이제 알아보니 레이크 머티리얼즈라는 기업은 2024년에 120톤 규모의 생산 라인을 이미 완공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2025년에는 대량 생산 공법을 개선해서 2차와 3차를 증설할 예정이라고 하니 이미 이렇게 공장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전고체 배터리 시장의 개화를 준비해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라는 회사가 황화 리튬을 40톤 규모의 파일럿 라인을 지금 구축 중입니다. 그래서 이 구축이 되고 나면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에서도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뉴스가 있을 때 해당 두 종목이 가장 먼저 상승하는 역할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포스코홀딩스도 황화리튬 생산 테스트 설비를 갖추고 지금은 샘플을 생산 중이고, 이 샘플 생산을 통해서 테스트를 거치고 나면 아마 상용화의 가능성이 높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며, 에코프로 이노베이션과
롯데에너지 머티리얼, 에코프로 BM 같은 회사들도 대체로 2026년에 이러한 생산 라인들을 증설할 예정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증설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은 금리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분명히 자금에 대해서 조금 조달에 어려움들을 겪게 될 거고, 높은 금리의 상황에서 자금을 조달하려면 당연히 그런 비용 부담이 엄청나게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전기차 캐즘에 대한 부정적인 투자 심리와 또 한편으로는 고금리에 대한 자금 조달이 기업들의 투자 환경이 조금 어렵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금리가 지금 조금씩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자금 조달에 조금은 숨통을 트여줄 거라고 보고, 자금 조달에 어느 정도 좀 숨통이 트여지면서 공장 증설이 어느 정도 좀 끝나갈 때, 증설이 어느 정도 끝나고 생산이 상용화되고 그런 식으로 된다면 그때부터는 조금 원가 절감으로 인한 마진율이 조금 개선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대체로 리튬이온 배터리의 가장 최대 문제점은 저는 매출 원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코프로 BM, LNF, 코스모 신소재 같은 이런 기업들을 2020년에서 2023년 사이에 매출과 영업이익들을 여러분들이 쭉 한번 점검을 해보면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이 너무 낮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게 왜 그럴까요? 매출 원가가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매출 원가가 너무 높다 보니까 공장이 계속 빠르게 돌아가지 않는 이상 마진율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약간만 배터리 판매율이 떨어지거나 또는 이런 업황에 대한 좀 부정적인 것이 생겨버리면 당연히 공장 몇 개 라인들이 쉬겠죠. 쉬어버리면 매출 원가가 너무 높아서 영업이익이 적자가 나오기가 딱 좋은 구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앞서서도 얘기 드렸지만 전고체 배터리는 리튬 이온 배터리보다 매출 원가가 더 줄어들 가능성이 높고 그런 마진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은 투자를 하는 시점이라서 기업들의 이익을 뽑아내기가 쉽지가 않겠지만 결국 어느 정도 기업들이 증설이 끝나고 금리가 낮아지고 하면 비용에 대한 부분도 조금 줄어들 거고 마진율도 개선되는 구조로 가게 되면 실적들이 어느 정도 개선되는 시기가 오게 될 겁니다. 그게 저는 2025년에서 2026년 사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구간에서 이제 그동안 워낙 투자 심리가 안 좋았던 2차전들의 반등 모멘텀이 좀 될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모든 2차전지 기업들이 좋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제가 레이크 머티리얼부터 시작해서 에코프로 BM까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렸으니 이 시계열들을 한번 보시고 언제쯤에 이런 기업들이 조금은 향후에 개선될 가능성이 높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시면서 투자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도 지금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이 당장 크게 올라갈 거야 라기보다는 지금 주가가 바닥을 만들어 가면서 조금씩 반등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 매매로도 활용은 가능하겠지만 향후에 주가가 크게 턴어라운드 되는 시점이 오게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전고체 배터리는 앞으로 전기차, 로봇, 항공산업, 드론, 자율주행까지 결국 모든 것이 이루어지려면 이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돼야 됩니다. 결국은 배터리가 없으면 로봇도 안 되고 자율주행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기술적인 한계와 비용 문제가 존재하는 부분이라 당장은 큰 상승을 기대하기 어렵겠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2차전지 주가들을 한번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2차전지 산업이 2018년 모델 3, 테슬라의 모델 3가 대중화되면서 그때부터 2019년, 2020년 주가가 크게 턴어라운드 됐지만 그 전에 2차전지 배터리 주가가 아예 안 움직인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2016년부터 2차전지 배터리 기업들의 주가가 상승했다가 크게 떨어졌다가 상승했다가 크게 떨어졌다가를 반복하면서 미리 기술 개발이 돼서 대중화될 거를 반영을 해왔고, 실제로 대중화되는 순간 주가가 크게 상승을 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전고체 배터리도
아직은 대중화와 상용화는 좀 멀었습니다만 기술이 나오기 전에 주가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상승했다가 떨어졌다가 상승했다가 떨어졌다가를 반복할 겁니다. 그리고 대중화되고 상용화되는 순간 주가가 길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연구개발 속도를 주시하시면서 단계별로 어떻게 투자 전략을 짜갈 것인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을 통해서 시계열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간을 잡아놓고 봐야 될 것인가, 그리고 어떠한 종목들이 있는가, 그래서 지금은 장기 투자로 보는 것인가 단기 투자로 볼 것인가, 장기 투자로 본다면 언제쯤을 봐야 될 것인가, 또한 내가 2차 전지에 물려 있는데 언제 주가가 좀 턴어라운드 될 것인가를 이 영상을 통해서 오늘 고민해 보시는 시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서 앞으로도 더 유익한 투자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